안녕하십니까. 서울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지금부터 2024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입학 전형 주요 사항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지원 자격이 변경되고 모집 인원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기존 고른기회 전형 1의 명칭이 기회균형 전형 1으로 변경되고 지원 자격이 확대됩니다. 또한 디자인학과가 기존 수시 모집에서 정시 모집으로 이동하고 전형 방법이 변경됩니다. 다음으로 첨단 융합학부가 신설되어 총 20명을 정시 가군에서 모집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시 고른기회 전형 2 역시 기회균형 전형 2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특성화고 출신자의 경우 1학년 당해 학년도 3월 31일까지 특성화고로 전입했다면 특성화고에 입학한 자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 출신자라면 특성화고등학교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 계열별 수능 반영 비율이 조정됩니다. 인문계열 3에서 국어의 비중이 35%로 늘고 수학의 비중이 25%로 줄어듭니다. 인문계열 3는 탐구 영역에서 사회탐구 응시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체능 계열 디자인학과와 조각학과가 국어, 영어 탐구를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각학과에서 면접평가를 실시합니다. 수시 모집에서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술 전형은 전년도 77명에서 2명이 줄어든 75명을 선발합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 모집 인원은 전년도 194명에서 34명 증가한 228명이며 실기 전형 디자인학과는 정시로 이동하여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1 면접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2 서류형으로 각각 368명, 80명을 선발합니다. 기회균형 전형 1 모집 인원은 143명이며 사회공헌 통합전형 모집 인원은 34명입니다. 실기전형 음악학과는 8명을 선발합니다. 수시 모집으로 총 936명을 선발합니다. 다음으로 정시 모집입니다. 수능 일반 전형 인문 자연 계열은 총 696명을 선발합니다. 정원의 특별 전형인 기회균형 전형 2에서 전년도와 마찬가지인 102명을 선발합니다. 예체능 계열 모집 단위인 디자인학과, 음악학과, 조각학과, 스포츠과학과에서는 116명을 선발합니다.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2023년 9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여 9월 14일 목요일 18시에 마감됩니다. 기회균형 전형 1 및 사회공헌 통합전형의 자격 확인 서류는 9월 15일 금요일 등기 소인분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9월 15일 금요일까지 반드시 서울시립대학교에 도착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체국을 통해 접수하셔서 그 이후에 도착한 서류 역시 인정됩니다. 논술고사는 10월 7일 토요일에 진행되며 자세한 고사 진행 방법은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시 모집 실기고사는 음악학과 성악 전공만 진행하며 여자는 10월 20일 금요일에, 남자는 10월 21일 토요일에 진행을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유형 면접 대상자는 수능시험 다음 날인 11월 17일에 발표를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1, 기회균형 전형 1, 사회공헌 통합전형의 자연계열의 서류 기반 확인 면접은 11월 25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1, 기회균형 전형 1, 사회공헌 통합전형의 인문 예체능 계열 면접은 다음 날인 11월 26일 일요일에 진행됩니다. 수시 모집 합격자는 12월 15일 금요일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등록금 납부 절차는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추후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별 입학 전형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 모집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만 75명을 선발합니다. 10월 7일 토요일에 논술고사를 실시하며 자세한 일정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논술고사 점수를 70% 반영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을 30% 반영합니다. 석차 등급이 나오는 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반영 방법을 보면 석차 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반영 점수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교과 등급보다는 논술고사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고사는 수리논술만 실시합니다. 수학교과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4개 문항을 출제하며 고사 시간은 120분입니다. 문항에 대한 이해 및 논리적인 풀이 과정을 평가하는 논술고사이기 때문에 정답 및 풀이 과정의 완성도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합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수험생의 경우 논술 점수에 따라 비교 내신 점수를 부여합니다. 2023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논술고사 문항 및 출제 의도입니다. 고등학교 수학교과의 교육과정을 준수하여 다양한 교과 및 단원에서 출제하여 수험생의 수리논술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과거 논술 기출문제 및 그 해설이 업로드되어 있으니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논술고사를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의 경우 자연계열 1, 2로 구분하여 문항을 출제하였으나 2024학년도는 구분 없이 모든 지원자가 한 번에 고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논술 전형의 2023학년도 입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능시험 전에 논술고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며 전년도에 특히 경쟁률이 높았던 모집 단위는 신소재공학과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과학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교과 성적보다는 논술고사의 비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모집 단위별 최종 등록자의 학생부 평균 등급이 다양하게 형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 논술 전형 평균 경쟁률은 33.96대 1이었고 최종 등록자의 논술 점수 평균은 700점 만점에 476.62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수시 모집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228명을 선발합니다. 학교별 추천 인원은 최대 10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추천 기준은 소속 고등학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 반영 비율은 공통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에서 90%, 진로 선택 과목이 10%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3개 영역 등급합 7을 충족시키셔야 합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 전형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가된 인원과 더불어 가장 큰 변화는 지원 자격의 변경입니다. 국내 고등학교 2023년 이후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다시 말해 재수생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와 관계 법령에 의한 학력 인정 학교 또는 유사한 교육기관 등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 충분히 학교 현장에 안착되었다는 판단으로 공통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은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석차 등급이 기재된 전학년 전교과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석차 등급에 따른 반영 점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업로드될 지역균형 선발 전형 학생부 교과 산출 계산기를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입니다.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진로 선택 과목 중 상위 3과목의 성취도를 반영합니다.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진로 선택 과목 중 상위 3과목의 성취도를 반영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또는 과학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 합이 3과목이 되지 않을 경우 2과목 또는 1과목 성취도를 반영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 이수 단위가 0인 경우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 교과 성적 100%로 성적 산출 및 반영합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연계열 지원자의 경우 지원하는 모집 단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연계열 2로 분류된 환경원예학과, 건축학 전공, 건축공학 전공, 교통공학과, 조경학과의 경우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를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연계열 1 지원자는 미적분 또는 기하를 응시하셔야 합니다. 인문계열의 경우 선택 과목에 제한이 없습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 전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인문계열 모집 단위의 경우 전체 경쟁률은 17.22대 1이었으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달성한 지원자들끼리의 실질 경쟁률은 9.43대 1이었습니다.
최종 등록자의 학생부 등급은 인문계열 평균 1.86이었습니다. 자연계열 모집 단위의 경우 전체 경쟁률은 20.32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지원자들끼리의 실질 경쟁률은 10.55대 1이었습니다. 최종 등록자의 학생부 등급은 자연계열 평균 1.8이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입니다. 전체 지원자 중 53.1%인 1945명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46.9%인 1715명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대학에서 공개한 경쟁률, 본인의 학생부 교과 등급, 수능 최저학력 충족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고등학교와 충분한 상의 후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 모집 실기 전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실기 전형은 음악학과 성악 전공에서 모집을 실시합니다. 음악학과 성악 전공입니다. 모집 인원은 총 8명이며 여자 4명, 남자 4명을 모집합니다.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3학기 이상 교과 성적 산출 가능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단계별 전형이 아닌 일괄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에서 국어 및 영어 교과 등급을 10% 반영하고 실기고사 점수를 90% 반영하여 합격자 및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교과는 국어와 영어 성적만을 등급으로 반영하며 4등급까지는 석차 등급별 반영 점수가 2점씩밖에 차이나지 않습니다. 실기고사 지원자는 이태리곡 1곡과 독일곡 1곡을 모두 안보로 연주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실기고사 일정 및 유의사항은 수시 모집 요강 및 입학처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기 전형 전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학생부 교과 등급 평균이 남녀 각각 5.83, 4.73이었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기고사의 영향력이 훨씬 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전형, 기회균형전형 1, 사회공헌 통합전형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2023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을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 1 면접형은 단계별로 운영됩니다. 서류평가를 통해 면접 대상자를 3배수로 선발하며 서류평가 점수 60%와 면접평가 점수 40%를 합산하여 1000점 만점으로 최종 합격자와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엄격하게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2 서류형은 국제관계학과, 경영학부, 도시사회학과의 세 모집 단위에서만 운영되며 총 80명을 선발합니다. 서류 100% 일괄 전형이며 면접형과 마찬가지로 모든 서류는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기회균형 전형 1에서는 143명을 선발합니다. 지원 자격은 국가보훈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특성화 고교 출신자이며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1단계 서류평가를 통해 3배수의 면접 대상자를 선발 후 2단계 면접평가를 실시하여 합격자와 후보자를 선발합니다. 사회공헌 통합전형에서는 총 34명을 선발하며 지원 자격은 독립유공자 후손, 민주화운동 관련자, 의사상자, 다문화 가정의 자녀, 다자녀 가정의 자녀, 난민 및 그의 자녀입니다. 먼저 지원 자격 심사가 완료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1단계 서류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4배수의 면접 대상자를 선발 후 2단계 면접평가를 실시하여 합격자와 후보자를 최종 선발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의 세 가지 영역을 통해 지원자의 서류를 평가하고 면접을 통해 검증합니다. 학업 역량은 학교에서 충실하게 교과 지식을 쌓고 대학 전공을 학습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을 얼마나 함양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영역으로 교과 성적뿐 아니라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을 모두 관찰 및 분석합니다. 잠재 역량은 전공 혹은 진로와 관련된 관심사를 얼마나 깊이 있게 또는 꾸준히 탐구하였는지, 그리고 지원자가 학교 생활을 통해 접한 다양한 지식과 결부시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전공에 대한 관심 및 열의를 고등학생 수준에서 얼마나 잘 드러내었는지, 단순히 전공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고등학교 생활 동안의 학업 능력과 얼마나 잘 결부시켰는지, 최종적으로 대학에 진학하여 훌륭하게 학교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교과 성적,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등 주어진 서류 모두를 종합적으로 관찰 및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역량입니다. 사회 역량은 대학에 진학하여 얼마나 건전한 인격과 협력을 토대로 대학 생활을 해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여러 선생님께서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 관찰하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담임 선생님의 행동 발달 및 종합의견, 자율활동 및 진로활동, 동아리 활동 등에서 지원자가 경험하고 해낸 일 등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을 모두 포괄하는 모집단위별 인재상은 서울시립대학교만의 고유한 특징으로 서울시립대학교가 지원자들을 어떻게 평가하고자 하는지 나타내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자는 지원 전에 모집단위별 인재상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국사학과의 인재상입니다. 국사학과는 역사 관련 교과 및 언어 영역 교과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을 학업 역량이 우수하다고 평가합니다. 여기서 우수하다는 것의 의미가 반드시 표면적인 교과 등급이 높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수자 수, 과목 선택,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록 등을 종합 검토하여 주어진 환경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성취했는지, 그래서 지원자 중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학업 역량을 가졌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역사 관련 교과 및 언어 영역 교과의 내용을 더 유심히 살피고 고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잠재 역량입니다. 국사학과는 역사적 사고 능력과 사료 해석 능력을 갖춘 지원자를 잠재 역량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국사학과 대학생들은 단순 사실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사고하는 방법을 훈련합니다. 과연 과거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했을까?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그 시대를 좀 더 잘 이해하도록 연습합니다. 따라서 지원자의 학생부를 종합 검토하며 결국 잠재 역량 측면에서는 이 지원자가 대학에 와서 잘할 기초가 되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학생이 아닌 고등학교 생활을 통해 역사적 사고 능력의 기초와 사료 해석 능력의 기초를 잘 기르고 성장시켜온 학생이라면 잠재 역량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 역량입니다. 국사학과에서는 협업 능력과 창의성을 갖춘 학생을 높은 사회 역량을 가졌다고 평가합니다. 이는 단순 인성과는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방금 잠재 역량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사학과 학생들은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훈련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명백한 사실이라고 알고 있던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롭게 조명해보며 자신의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과정에서 동료들과의 협업 능력 및 새로운 시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창의력이 요구됩니다. 결국 고등학교 생활 중 친구들과의 협업을 잘 해왔고 주어진 지식을 무조건 암기하려 하기보다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자 노력해 왔다면 사회 역량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연계열에서는 교통공학과의 인재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공학과는 기초교과, 그 중에서도 수학, 물리학, 영어 교과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을 학업 역량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 차량의 흐름, 신호의 제어 등에 대한 교통 이론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학 지식, 역학과 전자기하계에 기반한 물리학 지식, 주로 영어로 되어 있는 해외 연구 결과를 습득하기 위한 기본적인 영어 능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잠재 역량입니다. 사물과 현상에 대한 수학적, 과학적 사고력이 뛰어난 학생을 교통공학과에서는 잠재 역량이 뛰어난 학생이라고 평가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반드시 교통에 대한 관심을 계속 꾸준하게 드러낸 학생만이 잠재 역량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통에 대한 관심이 아주 없으면 곤란하겠지만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대학 전공 또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또 수학적,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받아온 학생이라면 전공 교과과정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으리라 평가합니다. 기존 교통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프로젝트가 많은 교통공학과 특성상 사물과 그 사물들이 일으키는 현상을 수학적,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 고등학생 수준에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고력이 있는 학생이라면 충실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잠재 역량이 높은 인재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공학과의 사회 역량입니다. 교통공학과는 의사소통 능력 및 높은 윤리의식을 가진 학생을 높은 사회 역량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현대 과학, 공학의 특징 중 하나는 뛰어난 천재 홀로 세상을 바꾸기보다는 연구진 집단의 협업을 통한 발견, 발명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대학에서도 그러한 협업이 가능한 연구자, 공학자를 길러내기 위해 훈련을 시키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의사소통 능력을 중요한 협업의 기초 능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높은 윤리의식은 왜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공학은 인간을 이롭게 하려는 학문입니다. 기술 그 자체의 발전에 집착하여 공학의 목적을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든 예시처럼 지원자들은 본인이 지원하려는 모집 단위의 인재상을 잘 읽고 이해한 후 지원해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평가입니다. 면접평가는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되며 면접 대상자는 고유한 가번호를 부여받습니다. 면접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자는 정해진 시간에 서울시립대학교에 방문하여 모집단위별, 조별, 지정 대기실로 입실하게 됩니다. 면접장에 입장하면 2인의 면접위원이 약 12분 내외로 서류 기반 확인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 후에는 퇴실 후 건물을 나서기 전 면접평가에 대한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귀가를 하게 됩니다. 이후 합격자 발표를 통해 본인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제시문 기반 면접이 아닌 서류 기반 확인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활동에 참여 여부가 아닌 지원자 본인이 배우고 학습한 내용에 대해 심층적으로 질문하며 서류평가를 통해 드러난 수험생의 우수한 역량과 그 기록을 확인합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부 기록의 내용을 면접에서 심층 질문 사항으로 연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 본인의 서류를 기반으로 개별화된 질문 후 그에 대한 답변과 연계된 확장, 심화 질문으로 이어나가 수험생의 역량을 확인합니다. 서류 기반 확인 면접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년도 중국어 문화학과 지원자의 실제 면접 질문입니다. 한시에서 고체시와 근체시의 형식, 아분법을 정리하고 이를 영시, 현대가요 랩과 비교 분석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면접자는 지원자가 모집단위별 인재상에 나타난 대로 비판적 사고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문화와 사회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사고력을 확장했는지 검증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비교 분석하여 학습한 지식을 자신의 언어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에 대한 꼬리 질문을 통해 사고력의 깊이를 측정해 보고자 했습니다. 다른 예시를 보겠습니다. 2학년 사회문제 탐구 수업에서 중국의 소수민족과 한국, 일본의 다문화 사회를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음으로 공과대학 지원자의 실제 면접 질문을 보겠습니다.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 모집단위별 인재상에서는 전자전기 컴퓨터공학 기술에 대한 탐구 의욕이 강하며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생의 잠재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류평가에서 모집단위별 인재상에 더 맞는 우수한 지원자가 면접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공학적 응용에서 요구되는 사고력을 겸비했는지 지원자 본인이 실시한 실험, 활동 등에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자기 유도 원리와 관련된 본인이 탐구했던 터치펜의 작동 방식 및 그 원리에 대해 질문하는 서류 기반 확인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고교 유형별 교과 성적 분포입니다. 먼저 인문계열 지원자와 등록자의 교과 성적 분포입니다.
박스 그래프에서 일반고 기준으로 전 과목 교과 등급 평균 1등급 초반부터 7등급 후반까지 지원하였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노란 점이 평균이고 그 위에 하얀 선이 중앙값이며 전체 지원자의 중위 50%는 2등급 중반부터 3등급 초반 사이에 모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종 등록자의 일반고 교과 등급 평균은 전 과목 1등급 중반부터 4등급 초반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전체 등록자의 50%는 2등급 초반부터 2등급 중반 사이에 모여 있습니다. 자연계열 지원자와 등록자의 전 과목 교과 성적 분포입니다. 특목고 학생들의 경우 4등급 초중반부터 8등급 후반까지 지원하였으며 지원자 교과 성적의 평균은 6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목고 전체 지원자의 중위 50%는 5등급 중반부터 6등급 중반 사이에 모여 있습니다. 이 중 최종 등록자의 교과 성적 분포는 4등급 중반부터 7등급 초반까지로 나타납니다. 최종 등록자의 교과 등급 평균은 6등급 초반이며 중앙값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전체 등록자의 중위 50%가 5등급 후반부터 6등급 중반에 모여 있습니다. 단, 지금 보여드리는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기준은 대기업에서 제시한 고교 유형별 분류에 따라 평가를 마친 후의 분석 결과입니다. 전형 중에는 블라인드 평가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블라인드 상황을 적용하여 평가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유형 중 기회균형전형 1 지원자 및 등록자들의 교과 성적 분포입니다.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식은 이전과 유사합니다. 기회균형전형의 특성상 지원 자격을 충족한 지원자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 성적 분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그래프뿐 아니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공하는 대학 어디가의 서울시립대학교 전형 결과 및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입학통계 메뉴에서도 각기 다른 형태의 다양한 전형 결과 공개 자료를 보고 지원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교과 등급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고려하는 여러 전형 요소 중 하나일 뿐 합격을 결정하는 절대 요소가 아님을 강조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시 모집 일반 전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시 모집 일반 전형 가군입니다. 인문계열에서는 도시행정학과와 자유전공학부를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도시행정학과의 모집 인원은 15명이며 자유전공학부의 모집 인원은 22명입니다. 자연계열에서는 인공지능학과가 12명을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첨단 융합학부가 신설되어 융합바이오 헬스 전공 5명, 첨단 인공지능 전공 5명, 지능형 반도체 전공에서 10명을 선발합니다. 예체능 계열의 경우 음악학과에서 21명을 선발하며 수능 성적 30%, 학생부 교과를 10% 반영합니다. 그리고 실기고사를 60% 반영합니다. 디자인학과는 수시에서 정시로 이동하였으며 단계별 전형으로 1단계 5배수를 수능 100%로 선발한 후 2단계에서 수능 40%, 실기 50%, 면접 10%를 반영합니다. 조각학과의 경우 정시 모집으로만 36명을 선발합니다.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며 1단계는 수능 성적으로 4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수능 30%, 실기 50%, 면접 20%를 반영합니다. 다음으로 정시 모집 일반 전형 나군입니다. 나군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인 657명을 선발하며 그중 인문계열 12개 모집 단위에서는 수능 100%로 273명을 선발합니다. 자연계열 19개 모집 단위에서는 354명을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예체능 계열인 스포츠과학과는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며 1단계에서 수능 100%로 4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수능 50%, 학생부 교과 20%, 실기고사 30%를 합산하여 최종 30명을 선발합니다. 정시 모집 계열별 수능 반영 비율입니다. 인문계열 1, 2의 모집 단위에서는 수능 선택 과목에 따른 지원 제한이 없지만 인문계열 3의 경우 반드시 사회탐구를 응시해야 합니다. 계열별 수능 성적 반영 비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원자들께서는 수능 과목별 반영 비율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계열 1, 2의 모집 단위에서는 영어 교과 1등급이 150점이고 2등급이 148점이지만 3등급부터는 4점씩 감점하게 됩니다.
인문계열 3의 경우 1등급이 250점이고 2등급은 248점이지만 3등급부터는 4점씩 감점하게 됩니다. 탐구 영역의 경우 100분위 점수를 활용한 대학 자체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될 2024학년도 정시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사의 경우 4등급까지는 모든 계열에서 감점이 없으며 5등급부터 감점됩니다. 정시 모집 자연계열 모집 단위의 수능 반영 비율입니다. 자연계열 지원자는 모두 탐구 영역에서 과학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연계열 1은 수학 과목의 비중이 40%로 가장 높으며 수학 선택 과목은 미적분 또는 기하로 한정됩니다. 자연계열 2는 수학과 탐구의 비중이 35%로 같으나 선택 과목은 마찬가지로 미적분 또는 기하로 한정됩니다. 다만 자연계열 3에 속하는 모집 단위에 지원하실 경우 수학교과 선택 과목에 확률과 통계가 추가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사 4등급까지는 감점이 없습니다. 정시 모집 실기 전형 예체능 계열 전형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먼저 음악학과입니다. 음악학과 실기고사는 지원 전공에 따라 과목이 달라지며 작곡의 경우 화성풀이, 작곡, 피아노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성악의 경우 이태리곡과 독일곡을 각각 한 곡씩 부르게 되며 피아노 전공은 지정곡 한 곡과 자율곡 한 곡을 연주하게 됩니다. 관현악 전공은 자율곡 한 곡을 연주하게 됩니다. 디자인학과는 단계별 전형으로 실기고사에서는 별도의 주제를 부여하여 기초 디자인 능력을 평가합니다. 조각학과 또한 단계별 전형을 운영하며 2단계에서 실기고사의 비중이 50%입니다. 실기고사 과목은 소조와 소묘입니다. 스포츠과학과는 실기고사에서 좌전굴, 제자리 멀리뛰기, 100m 달리기의 세 과목을 실시하며 이 중 100m 달리기의 경우 기상 상황에 따라 10m 왕복 2회 달리기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정시 모집 예체능 계열 모집 단위별 수능 반영 비율입니다. 음악학과의 수능 반영 비율은 30%이며 국어와 영어 교과만 반영합니다. 디자인학과와 조각학과는 국어, 영어, 탐구를 반영하며 수능 반영 비율은 각각 40%, 30%입니다. 스포츠과학과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를 반영하며 수능 반영 비율은 50%입니다. 정시 모집 일반 전형 인문계열 전년도 최종 등록자의 수능 성적입니다. 인문계열 등록자의 국어 평균 100분위는 94.59였으며 수학교과 100분위의 평균은 91.84였습니다. 영어 교과 등급 평균은 1.94였으며 탐구 두 과목의 100분위는 각각 77.35와 77.54였습니다. 정시 모집 일반 전형 자연계열 전년도 최종 등록자의 수능 성적입니다. 자연계열 등록자의 국어 등급 100분위는 84.41이었으며 수학교과 100분위의 평균은 95.22였습니다. 영어교과 등급 평균은 2.16이었으며 탐구 두 과목의 100분위는 각각 88.14와 89.40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정시 모집 기회균형 전형 2에 대한 안내입니다. 정원의 특별 전형인 기회균형 전형 2는 모집 단위별 정시 모집군을 따라갑니다. 즉, 도시행정학과 기회균형 전형 2 지원자는 가군으로 지원하게 되며 도시행정학과를 제외한 다른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경우 나군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도시행정학과, 인공지능학과, 자유전공학부, 융합전공학부, 첨단융합학부는 장애인 등 특별전형과 북한 이탈주민 특별전형은 모집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4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과 정시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학생은 34명을 모집하며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먼저 중고교 6년 전 과정 이수자입니다. 지원자 본인이 농어촌 지역 소재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며 지원자의 부모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초중고교 12년 전 과정을 농어촌 학교에서 이수하고 그 기간 내 계속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지원자입니다. 이 경우 부모의 농어촌 지역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자 본인의 재학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다음으로 특성화 고교 졸업자입니다. 총 25명을 모집하며 특성화 고교에서 전 학년을 이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여야 합니다. 모든 계열에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규정한 동일 계열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능 100%로 선발하며 탐구 영역에서 사회과학뿐 아니라 직업탐구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고교 1학년 과정이 시작되는 당해 학년도 3월 31일까지 특성화고에 전입한 자는 특성화고에 입학한 자로 인정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입니다. 총 33명을 모집하며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 학생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등 대상자입니다. 도시행정학과, 자유전공학부, 인공지능학과, 융합전공학부, 첨단융합학부를 제외한 인문자연계열 모든 모집 단위에 지원할 수 있으며 수능 100%로 10명을 선발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해 상위 및 장애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학교 2024학년도 입학 전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입학처 유튜브 채널, 입학홍보대사 패스파인더, 그리고 입학홍보대사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